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오전 1시 3분.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은 0.95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1포 상승을 적용해 볼게요. 324.31. 자, 이렇게 적용하면 상단선의 위치는 어디냐? 327이요. 예. 327부터 매도가 가능하고 332.67? 예. 요 위치가 매도자를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327에서 332.67 사이. 하단선은 어디에 있느냐? 316.31이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는 327에서 332.67 사이를 공략해야 되고, 매수자는 316.31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주봉. 상단선은 P3이고요. 328.43. 예. 이 위가 매도 영역이고요. 매수 영역은 반대로 T3. 322.66. 예, 이 아래가 매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322.36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를 공략해야 돼요. 이번 주 저가가 316.20이거든요. 316.20. 그런데 월봉 매수가는 316.3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돼야 월봉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월봉 매수 전략은 아마 사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상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 주봉상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주봉의 매수가를 사용하든 월봉의 매수가를 사용하든, 지금 상태에서 매도 전략은 327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주봉을 쓰든 월봉을 쓰든 자유지만, 매도는 주봉, 월봉 모두 다 327 위에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세요. 자, 일봉. 일봉은 시가 아래가 바로 하단선이고요. 상단선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월요일은 상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흐름으로만 본다면 상방이 더 유리한 구조예요. 주봉, 일봉은 절대적으로 상방이 유리하고 월봉은 반등 시 하방이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로만 보면 일봉은 어찌됐든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봉은 더 위로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월봉이 언제 누를 거냐,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자는 일단 327 아래에서는 매도 공략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자는 제 기준엔 일봉보다는 주봉 322.66 아래, 그쪽을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324.40.
자, 324.40을 적용하면 선물의 매도가는 어디부터 존재하느냐? T3 327.05에서 T5 332.60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매도가와 현물의 매도가가 거의 일치하고요. 선물의 매수가는 P3이니까 316.91 네, 유사합니다. 자,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네. 주봉은 매수가가 T3이니까 322.89 아래가 매수 영역이고요. 매도는 P3이니까 328.35입니다. 지금 구조로 보면 거의 흡사하네요. 선물과 현물이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일봉으로 보면 상방 우위에요. 아직도 상방 우위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차트만 보면 이건 위로 올라가려고 아직은 그려놓은 모양새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트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위로 가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위로 가려고 차트를 그려놨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건 환율 차트예요. 네, 환율 차트 월봉인데 다음 달에 하단선이 바로 발달해 있어요. 하단선이 바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지수를 보면 상방이 보인다는 거죠. 제 기준에 차트를 딱 보면 주봉과 일봉은 아무리 봐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환율은 내릴 기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는 환율을 내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환율이 내린 거는 올라갔는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간 영역만큼만 회복을 시킨 거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다음 달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올라갈 건데 일봉 주봉은 상승하기에 좋게 차트를 그려놨다라는 게 그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방의 흐름이 보인다요. 단기적으로는 일봉이 죽을 때까지는 일단 상방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봉이 이제 음봉으로 완전히 꺾여서 하락하는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상방 우위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의 고가가 넘기 전까지는 이제 하방 공략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딱 보면 오히려 이번 달의 고가를 다음 달에 넘어야 그 위에서 매도자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매도자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하락으로 가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뭐 오늘 같은 날 또는 월요일 아침에 아예 악재가 그냥 뜨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악재를 빵 터뜨려서 미국 선물이 월요일 오전 됐을 때 개파락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환율 차트와 그다음에 그 개파락으로 인해서 발생할 이제 왜곡이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은 갭상승 때문에 상방이 유리해졌는데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한 차트가 그려지다 보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환율 차트와 그다음에 지수 차트가 어느 정도 싱크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환율은 상승하기에 유리한 차트를 만들어 놨고, 반대로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매도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매수자는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 전략을 노려보시는 것도 아직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선물을 한 2천억 정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준이 이 선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하면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월봉은 누르고 있으니까. 월봉은 하방이고 일주는 상방이에요. 일봉과 주봉은 상방이고 월봉은 아직 하방입니다. 특히 주봉은 그냥 상방이 아니에요.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게 위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작정을 해놓은 형태의 봉이라는 거죠. 일봉은 뭐 음봉 하나 뜨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봉이 뭐 상승세가 강하다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데, 주봉은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상승세를 의도적으로 만든 건 외국인의 현물 매수고, 그걸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것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포지션을 유지하면 계속 상방이 유리한 거고요. 뭐 지난주 같이 추세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 올린 것과 비교한다면 다음 주는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선물 매수, 현물 매수만 하면 뭐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을 매도로 돌리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분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좀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유지하면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방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만기일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 급등하기에는 자금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에 대한 매집이 지금 23포인트가 올라온 상태에서도 2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집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포인트가 올라오는 동안 매집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매집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선물은 방향을 바꾸느냐 아니면 이대로 계속 그냥 와리가리 하면서 시간을 때우느냐, 그 정도 수준의 흐름일 거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고 해도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 전략으로 바꿨을 때는 많이 달라요. 매도 전략으로 바꿨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개인이 지금 옵션상 상방이에요. 상방이 훨씬 유리하게 포지션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증권은 하방이고 외국인이 양매수예요. 근데 선물 매수를 유지하면 양매수 포지션에서 콜 쪽에 대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선물을 매도로 돌리면 콜을 포기하고 풋을 통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조금 더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되겠죠.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보다 주봉의 상승 추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월봉은 우리는 하단선이 좀 발달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하단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휩쓸인가? 약간 그런 의심도 드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의 2022년 8월 달의 월봉은 코스피 100 지수의 2022년 1월 달의 월봉과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얘기는 오르면 오르는데 내리면 폭락하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거 딱 두 가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매도로 전환하느냐. 그리고 이번 주 주봉의 저가가 깨지느냐 지켜지느냐. 일단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고 이번 주에 저가가 지켜지는 한 상방이에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전환하고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면 상방이 아니라 아마 하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돌리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한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내리는 건 단순하게 쬐끔 내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번 달에 저가를 붕괴할 정도의 하락이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생각보다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징후가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느냐 붕괴되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래 꼬리를 거의 그리지 않아서 만약에 내리면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